제 말들 들리시나요? 한 시간? 한 시간만 좀 더 하고 가지 않을래? 그러면 굳이 광복절날 안 불러도 될 것 같아서. 아니 오늘 굳이 안 되면 그 한 명이라도 안 되면 억지로 남길 수는 없고 다른 날 채우긴 해야 돼요. 오늘 혹시 8시 마치고 나서 1시간 정도? 한 50분 정도 수업 좀 하고 갈 수 있나요? 승찬이 괜찮아 혹시? 시간? 두 분은? 안 되면 안 된다 해도 돼. 이건 뭐 눈치 볼 필요 없어. 한 명이라도 안 되면 이건 내가 원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시간 안 되면 못 하는 겁니다. 안 그러니까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나오면 광복절 와야 돼. 어떻게든 빨리 너희 도강 채워가지고 그 특강 시술을 채워줘야 돼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다 채워야 돼요. 오늘 안 돼요? 네. 오늘 어디 가? 네. 어쩔 수 없지. 그럼 빠른 시일 내에 다른 날로 좀 잡아서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책 좀 펴봅시다. 문제들 좀 풀어왔나? 집 가서 이거 저번 시간에 우리가 특강 타임이었나? 뒤에 1시간 수업 때 진도 나갔던 거 좀 어려웠거든요. 그거 반드시 복습을 해보셔야 된댔어요. 일단 97쪽 표가 그 사이에도 풀이해야 될 거 있구나. 우리 사실 이거 개념 원리 그것도 풀이해야 되는데 인수분해 다 풀려 있어요? 다 풀려 있어? 과연 풀려 있니? 인수분해 다 풀? 승찬이 인수분해 풀려 있어? 인수분해가 풀려 있으면 요거 풀이부터 좀 합시다. 페이지는 63쪽 먼저 펴봐. 하나씩 좀 다 체크하면서 넘어가게. 63쪽부터 혹시 안 돼 있는 거 있으면 하나씩 다 채우면서 좀 가게. 63쪽 여기도 풀이 안 하지 않았어? 인수분해 차트는 내가 너희 빠른 시일 내에 먼저 풀어와 하고는 풀이 안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63쪽 질문. 선생님 휴대폰 번호 있습니까? 휴대폰 분석 있어? 안에 들어왔어? 있어. 혹시 안 은행 된 들어와. 상황 있으면 지금 좀 내세요. 지금이라도 빨리. 안에 있니? 오늘 뭐안 좋은 일이 좀 있었나 봐. 나는 몰랐는데. 그래서 이런 날은 적당히 눈치 잘 보면 우리가 피해 볼 일은 없으니까. 그리고 어차피 휴대폰 들고 있어도 못 씁니다. 수업 중에서. 그러니까 그냥 핸드폰 내놓고 들어오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 63쪽 질문 없으면 넘어갈게요. 64쪽. 우리가 항이 4개일 때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2개 쪼개지거나 3개 1개 형태이거나. 근데 3개 1개는 보통 뭔가의 완전 제곱 빼기 뭔가의 제곱을 해서 마지막에 합차가 쓰이는 형태에서 그래서 3개 1개가 묶일 때는 조금 형태가 티가 납니다. 근데 2개일 때는 여러분들이 이거 2개 묶었을 때 공통인수가 발생되지 않으면 얼른 다시 돌아가서 다른 거 2개 묶어보고 그런 시도들이 좀 필요해요. 64쪽 없어? 괜찮아? 넘어가자. 67쪽. 저희가 수학에서 공통이라는 말을 쓰는 건 총 2파트. 공통인수라는 것은 모든 항에 똑같이 들어있을 때만 공통인수, 그리고 걔는 묶어낼 수 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몇 개 항에만 똑같은 부분이 있는 거를 우리는 공통 부분이라고 부르기로 했고, 그때는 뭘 쓴다라고 했었지? 치환 쓴다라고 했지. 그래서 공통 인수와 공통 부분, 어떤 게 인수고 어떤 게 부분인지를 기억하시고, 인수일 때는 묶어내기, 부분일 때는 치환하기, 이렇게 좀 떠올려 주시면 좋습니다. 68, 69. 자, 68쪽에 있는 식을 우리가 무슨 식이라고 부르기로 했지? 68쪽에 있는 이런 식들을 우리가 무슨 식이라고 부르기로 했지? 제곱한 걸 다시 제곱했다 해서 곱 2차식이라고 부르기로 했죠. 그럼 우리는 t로 치환을 했을 때 인수분해 되는 형태가 있을 거고, 인수분해가 안 되는 형태가 있을 건데, 안 되는 게 좀 어렵다고 했어요. 인수분해가 안 될 때는 우리가 누구랑 누구를 소모해서
이건 대답 한 번만 좀 하자. 누구랑 누구를 소모해서 최고차항과 상수항을 소모해서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다음에 제곱 빼기 제곱 형태로 만들어서 합차를 마지막에 쓰는 형태라고 했습니다. 이건 좀 어려운 유형이에요. 학교 시험에도 자주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69쪽은 문자가 여러 개일 때 만약에 문자가 한 3개 정도 나왔다라고 칩시다. 그럴 때는 여러분이 차수가 낮은 놈이 존재하는지를 먼저 체크하랬어요. 만약에 한 놈만 차수가 낮은 놈이 있다. 그럼 우린 그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부터 하시고 뭐를 하려고 쓰는 게 제일 좋아. 근데 차수가 낮은 놈이 존재하지 않을 땐 본인이 좋아하는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하시고 하나씩 묶어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머릿속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인수분해가 정리가 좀 됐으면 좋겠어. 아, 이런 유형이 있었지, 저런 유형이 있었지. 이럴 땐 이렇게 푼다, 저렇게 푼다가 머리에 있으면 당장에 우리가 이게 뭐 문제를 못 풀더라도 너희가 나중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70쪽 펴보세요. 질문이 없으면 전 계속 그냥 넘어갑니다. 넘어가도 돼? 70쪽에서는 이제 인수 정리를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할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중등 과정에서만 좀 생각을 하면 2차식까지는 우리가 인수분해를 할 수 있어요. 이거를 x제곱을 xx 나눠주고 3을 1, 3 나눠가지고 9, 5 결정하는 그런 걸로 인수분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3차라든지 4차가 주어지면은 2차까지만 떨궈주면은 인수분해가 가능하다. 그럼 우리가 떨구기 위해서는 뭐라도 집어넣어서 0 되는 값을 찾아내야 되죠. 그리고 그게 찾아지면은 조립제법을 이용해가지고 식을 나눠야 되는 거였어. 근데 우리가 막 아무거나 맨날 다 넣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어떤 것들을 넣어보자라고 했었지? 어떤 숫자들을 넣다 보면 나온다고 했지? 일단 확정적으로 무조건 넣어봐야 되는 건 뭐 또는 뭐를 넣어봐라? 1 또는 마이너스 1은 무조건 넣어보세요. 근데 그 외에 이제 걔들이 안 됐을 때는 최고차항의 개수분에 상수항을 가져와서 걔 약수들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붙인 것들, 이 결국에 집어넣으면 0 됩니다. 그럼 무조건 하나는 0 되는 게 나와요. 그럼 조립제법 써서 차수 떨구고 인수분해할 수 있는 형태로만 바꿔주시면 충분히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71쪽에 있는 저런 수를 이용해서 수를 계산하는데 우리가 적용하기 위해서 이 인수분해가 원래는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은 아니거든. 왜냐면 옛날에는 컴퓨터나 계산기가 없어요. 그럼 사람이 직접 다 계산해야 되는데 이런 더러운 숫자들을 직접 계산하려니까 좀 힘들었다는 거지. 그래서 얘들을 식을 이용해가지고 식을 간단화한 다음에 인간이 계산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자 라는 목적으로 이런 게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 개의 문자가 반복이 될 땐 우리가 제일 많이 반복되는 거를 치환을 해서 그걸 문자화 하시는 게 조금 편했습니다. 근데 누구를 t로 치환하든 답은 항상 어떻게 나온다고 얘들아? 항상 똑같이 무조건 나와요. 누구를 문자로 두던. 대신에 얘를 t라고 두면 조금 더 편하다 어렵다 정도는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제일 여러 번 반복된 놈을 t라고 두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시면 좋습니다. 71쪽 질문 없습니까? 오케이. 72쪽. 그 다음에 요 발전 요 라인이 조금 어려워요. 학교 시험에도 자주 출몰이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삼각형이라고 해봤자 우리한테 조건으로 나올 수 있는 건 그렇게 많이 없어 얘들아. 우리가 식으로 탁 주어질 수 있는 거는 보통 정삼각형이라든지 직각삼각형이라든지 아니면 이등변 삼각형 이런 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식을 인수분해 한 다음에 그게 는형의 형태로 바꾸면 얘는 절대 0이 될 수 없다라는 식이 있을 거고, 그럼 얘는 0이 될 수 있다라는 식이 있을 거거든. 그 식에서 힌트를 뽑아와서 이게 무슨 삼각형인지를 결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다 이렇게 말하면 혹시 기억들이 좀 나? 기억이 나면 돼. 기억이. 73쪽 질문. 없으면 패스. 74쪽. 140번? 140번
40번 봅시다. 자, 일단 우리가 저 첫 번째 줄에 있는 저 식을 우리가 3ABC를 왼쪽으로 옮기신 다음에 인수분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저게 그 외워야 되는 공식에서 끝판대장 같은 거라고 하면서 외웠던 기억이 있을 건데, 일단 쟤를 반대로 넘겨와.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3ABC는 0의 형태로 바꾼 다음에 얘를 여러분이 인수분해를 해내셔야 되거든. 이렇게 3차가 만들어지는 거 뭐라고 했었지? 일단 맨 앞에 뭐 와야 되는 거였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오는 거였죠. 그 다음에 요 그 뒤에 가로에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에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는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야 됩니다. 그 말 뜻은 이 둘을 곱해서 0이라는 건 둘 중 하나는 지금 0이라는 뜻인데, ABC는 삼각형의 세변이야. 그럼 변의 길이 3개를 더해서 0 될 수 있나? 얘는 지금 절대 0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린 지금 얘가 0이 돼야 된다는 건데, 이 식을 우리가 바꾸는 거 해본 적 있죠? 이 식을 우리가 추가 변형을 하면 2분의 1로 묶었을 때 A-B의 제곱, B-C의 제곱, C-A의 제곱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럼 이 식 전체가 0이 되려면 얘도 얼마가 돼야 되고 0이 돼야 되고 0이 되고 0이 돼야 되는 거죠. 그 말 뜻은 A하고 B하고 C가 모두 어떻다? 같다라는 힌트를 우리한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무슨 삼각형이 돼야 돼? 정삼각형이다 라는 힌트를 우리한테 준 거겠죠. 우리는 A, B, C가 모두 똑같을 거니까 저 식에 B, C 자리에다 전부 다 너희가 A를 넣어도 된다라고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머리 들어봐. 우리 A나 B나 C나 전부 다 어때? 같을 거잖아. 그럼 B 자리에도 A를 넣어도 되고 C 자리에도 A를 넣어서 계산하시면 되는 거야. 그럼 맨 앞에 거 이제 정리해보자. A 더하기 B 더하기 C인데 쟤를 A 더하기 A 더하기 A로 쓰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마이너스 C분의 AB가 있을 건데, 그거를 A분의 A 제곱으로 바라보면 약분돼서 마이너스 A가 생기겠죠? 그 다음 것도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로 전부 다 변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전부 다 사라지니까 결과값은 0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거는 삼각형을 결정하는 건 아니고 A, B, C 사이의 관계를 찾는 문제라서 요걸 이렇게만 띄워 놓으시면 됩니다. 얘들아, 근데 평소보다 더 아까 핸드폰 그것 때문에 다들 쫀 거야? 평소보다 더 표정이 안 좋네. 아까 내가 나갈 때까지만 해도 다들 기분 좋아하고 있는데 굳이 내가 너무 빨리 들어와서 아니 나도 뭐 갑자기 회의 있다길래 놀래서 갔는데 밑에도 분위기가 속 좋진 않더라고. 그래서 나도 얼른 올라왔지. 어른이 돼도 혼나는 거 싫어하는 것 같거든. 아 그런 거 있잖아. 내가 잘못한 거 아닌데 같이 앉아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난 고마운 거예요. 좀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해들이 좀 됩니까? 어머, 지 적고 싶은 것만 적었어. 이게 중요한 건데 요걸 적어놔야지. 도혜령을 여행 갔대. 필요한 거 얼른 정리하시고, 그럼 추가로 74, 75의 질문. 본인이 푼 것 중에서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어디 뻥치고 있어? 틀린 게 있는데 왜 질문 안 해? 이게 다 모르라서 안 푼 거 아니야? 그냥 안 푼 거야? 아니 질문해도 된다. 순차에도 질문해도 된다.
풀어봐서. 야, 그러면 지금 아직 안 풀어봐서 질문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다시 풀어오라 하면 풀어오나? 다들? 풀어오나? 승장이 풀려있어? 너도 풀어와야 돼. 이거 내가 적어 놓을 테니까 다음 시간에 들어와서 여기 다시 질문 받을 테니까 풀어오세요. 주말 동안 좀 풀어봐서 오십시오. 넘어갑시다. 여기도 지금 계속 우리 다 풀이해야 되거든. 81쪽 펴세요. 자, 81쪽 질문. 여기 다 괜찮았나? 순허수라는 거 다들 기억하죠, 여러분? 순수하게 허수만 있어야 되는 거니까 충분히 고를 수 있을 거고. 여기서 여러분이 좀 조심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허수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면 우리는 뭐를 할 수 없다라고 했었죠? 여보세요? 여러분, 허수가 포함되어 있으면 우리는 절대 뭐를 할 수 없다라고 했지? 대소 비교를 할 수 없겠습니다. 왜냐면 걔는 상상 속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 위치가 어디 있는지 몰라. 아무도 몰라. 그렇기 때문에 위치를 모른다라는 건 누가 크다 작다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허수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면 우린 절대 대소 비교가 불가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조심해야 되는 것 중 하나야. 오랜만에 보면 애들이 그거 다 실수로 들리거든. 알겠지? 그러니까 애들이 또 착각하는 게 있어. 너희는 아니겠지만 육아이하고 삼아이를 비교하라고 했을 때 아이 약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불가합니다. 아이는 약분도 안 돼요. 여기서는. 자, 넘어가자. 85쪽. 자, 우리가 바가 씌워졌다라는 것은 켤레복소수를 의미하는 거였고요. 켤레복소수는 뭐의 보호를 반대로 해주는 거였지? 그렇지. 허수 부분의 보호를 반대로. 중간의 보호를 반대로 기억하면 안 된다 얘들아. 허수 부분의 보호를 반대로 해준 게 켤레복소수. 그걸 기호로 쓸 때는 짝대기를 그어주시고 읽을 때는 바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넘어갑시다. 86쪽. 여기에서 이제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은 거는 158번 같은 형태로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쉽게 얘가 순허수입니다 라고 주는 건 쉽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한 번 꼬아서 Z의 제곱이 음의 실수가 되도록 이라는 저 문장이 Z가 뭐라는 힌트를 준 거랬죠? 순허수다라는 힌트를 준 거랬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어떻게든지 한 번은 더 꼬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잘 기억을 해두셔야 돼. 없으면 86, 87 질문. 뭐야, 왜 이렇게 왜 아무도 질문이 없어? 다 맞췄어? 다 괜찮아? 잘하네. 조만간 테스트 쳐야지. 뭐든 질문해도 돼 얘들아. 쉬운 것도 질문해도 괜찮으니까 모르면은 오픈하고 질문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 88은 그때 했나? 88, 89 일단 질문합시다. (88, 89) 88은 그때 해결이 좀 됐었고 89는 질문이 혹시 없습니까? 괜찮아요? 우리가 89쪽 한 번만 좀 짚고 넘어가자. 힌트가 부족할 땐 Z는 뭐라고 가정하고? 그렇지, A 플러스 BI라고 가정하고, 그럼 Z반은 A 마이너스 BI라고 가정하고 출발하시면 돼요. 대부분의 힌트가 부족한 문제는 그렇게 놓고 출발하면 대부분의 문제가 풀립니다. 그거 잘 기억해 두세요. 91쪽 풀어봤습니까? 요 확인 체크. 요거는 귀찮더라도 한 번만 이 짓을 여러분이 직접 다 해보시면 감이 조금 잡힐 거라 했어요. 혹시 모르면 질문하시고. 여기는 이제 질문 있겠지? 92, 93, 174, 4. 또
174번 봅시다. 자, 여기서 우리가 외워두시면 좀 좋을 만한 거 두 개 정도만 좀 필기하고 너희도 외우자. 우리가 되게 자주 나올 놈 중에 누가 있냐면 1-i분의 1 플러스 i라는 얘랑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i라는 이런 애들은 되게 자주 나옵니다. 형태를 기억하시면 좋아요. 원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분모에 허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분모에 무슨 화를 해야 될까? 원래 유리화가 아니라 이제 허수를 뭐로 바꾸는 과정이니까 실수로 바꾸는 거니까 분모에 실수화라고 했었죠. 그래서 원래는 여기에 1 플러스 i를 둘 다 곱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합차기 때문에 분모는 2분의가 될 거고 요거 전개하면은 2i가 발생이 되니까 약분해서 i가 됩니다. 근데 맨날 첫날 우리가 이렇게 실수하긴 귀찮다는 거지. 그래서 요거는 필기하고 좀 외웁시다. 위에가 플러스일 때는 i입니다. 위에가 마이너스일 때는 마이너스 i입니다. 요 두 가지는 적어놓고 좀 머리에 넣자. 외워두세요. 그냥 요 174번 옆에 빈 공간에다가 좀 두 가지 적고 외우세요. 요거는 강제성을 좀 띄고 외우게 할게요. 외우세요. 그러면 이제 저 174번 문제를 보면 1-i분의 1 플러스 i를 그냥 누구라고 바라보면 돼? i라고 바라보면 되겠죠. 그래서 i 더하기 x 플러스 yi분의 2-i를 했더니 걔가 1-i다 라고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i가 여기에 붙어 있는 것보다 한쪽으로 넘겨버리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이게 1-2i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우리 이제 누구만 찾아주면 돼? xy 찾아주면 되잖아. 이거를 그냥 실수화 하셔도 됩니다. 또는 양쪽에 누구 곱해버려도 될까? x 플러스 yi를 양쪽에다 또 곱해줘도 돼. 그게 똑같은 과정이야 그냥. 그럼 정리를 하면 이 1-2i에다가 x 플러스 yi를 곱했을 때 결과물이 2-i가 되게끔 x, y를 설정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귀찮아도 전개를 좀 해야겠죠. 자, 여기에서 이거 두 개 곱하면 뭐 생겨요? x. 그 다음에 얘 둘이 먼저 곱합시다. 뭐 생겨요? 마이너스 2y i 제곱이 생기겠지. 요 끝에 거 두 개 곱하면 그러면 i 제곱이 사라지면서 이렇게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실수 부분을 좀 먼저 썼어요. 그 다음에 얘하고 얘가 곱해지면 뭐가 생겨? yi가 생기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 곱하면 뭐가 생깁니까? 마이너스 2x인데 그 둘을 내가 i로 묶어서 이렇게 좀 쓰겠습니다. 근데 얘가 지금 누구랑 같아야 돼? 2-i랑 같아야 돼. 그럼 이 실수 부분이랑 이 실수 부분이 같으니까 x 플러스 2y는 2가 되는 거고 여기 허수 부분이랑 여기 허수 부분이 같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1이다. 이거 두 개 뭐만 해주면 끝나는 거? 연립만 해주면 되는 거겠죠. 연립은 제가 안 할게요. 여러분이 하세요. 적어두시고 계산은 너희가 합니다. 지금 저는 넘겨서 곱하기 싫은데요 하신 분들은 왼쪽을 분모의 실수화를 진행을 해주시면 xy가 찾아집니다.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어요. 본인 편한 방법 쓰시면 돼요. 그다음 그 밑에 175번 다들 잘 풀었나? 요 문제도 좋은 문제인데. 질문이 더 없으면 넘어갑니다. 승현 없어? 넘어간다 나? 넘어가. 94쪽 혹시 풀어보는 게 있다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83번. 또 84번. 잘 고르네. 아주 귀찮은 문제를 잘 골랐어. 84번이 좀 더럽고 귀찮다고
유형 중에 하나. 자, 83번부터 한번 보세요. 문제를 쭉 봤을 때 힌트가 충분한지 아니면 힌트가 좀 부족한지 판단해봐. 83번. 힌트가 넉넉한가요? 좀 많이 부족한 상태라고 느껴진다면 우린 Z를 뭐라고 가정할 거야? Z는 A 플러스 BI라고 가정. Z반은 그러면 A 마이너스 BI라고 두고 출발하는 그 문제겠죠. 그럼 우리한테 주어진 식에다 얘들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계산만 하면 되는 건데 분모의 식은 뭐가 있냐면 Z 곱하기 Z바가 있고요. 분자에는 Z 더하기 2Z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3 플러스 2i라고 되어 있는 상태. 그럼 요것만 이제 우리가 이거 두 개 사용해가지고 쓰면 되거든. 머리로 할 수 있는 건 머리로 해서 씁시다. 자, 분모에는 이 둘을 곱하는 거니까 이 둘 곱하는 게 분모에 떨어지겠죠. 근데 곱하려고 봤더니 무슨 형태야? 합차죠? 그럼 앞에 거 제곱에다가 뒤에 거 제곱을 빼면 뭐가 남아?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분모에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z에다가 2z바를 더할 거니까 머리로 한번 해보자. 실수 부분부터 보면은 a에다가 2a를 더하겠다는 거잖아. 실수 부분은 몇 a? 3a가 있겠죠. 그 다음 허수 부분 봅시다. b에다가 마이너스 2b를 더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bi 이렇게가 된다는 거지. 그럼 우리는 이제 필요한 식이 다 나온 겁니다. 이렇게가 나왔으니까 허수 부분, 실수 부분 값을 다 알고 있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라는 거는 z 찾는 거니까 여긴 a, b만 결정해주면 된다는 뜻입니다. 오케이? 그럼 식을 좀 써보면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분의 실수 부분은 3a인데 그게 지금 실수 부분 얼마라고 돼 있다? 3이라고 돼 있다. 그 다음에 허수 부분을 보면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분의 그거의 허수 부분이 마이너스 b인데 그건 지금 여기에서 2라고 돼 있는 상태입니다. 요거 두 개 연립해가지고 a, b를 찾을 수밖에 없겠죠. 오케이? 요거 빨리 적어놓고 이 식까지 적은 다음에 a, b 빨리 찾아봐요. 잠시만 시간 드려볼게. 힌트가 좀 부족하다. 너가 잘 못하면 내가 다시 힌트 하나 더 줄게. 지금 이게 여기까지 찾았는데 계산을 더 못한 건가? 맞아? 그럼 힌트 하나만 더 줄게. 이거 틀리하고 나서. 간혹 안 떼주고 있었지. 자, 힌트 하나만 좀 찾아줄게. 얘는 좀 지우고 우리가 지금 힌트가 되게 부족하거든요. 근데 어차피 분모는 통일이 돼 있고요. 값이 지금 주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내가 여기에다가 강제로 2를 곱하면 왼쪽에도 2를 곱해야 되죠. 그러면 여기에다 2를 곱하면 그게 6이라는 값이 될 거고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에 여기에도 2를 곱해야 되니까 6a라고 쓸 수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얘한테는 뭐를 곱해야 6이 되죠? 3을 곱해야 6이 되죠. 그럼 이 왼쪽에도 뭐를 곱해줘야 돼? 3을 곱해준다 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에 마이너스 3b가 됩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얘하고 얘하고 얘가 모두 같은 거니까 어차피 분모가 통일돼 있어. 그 말 뜻은 6a라는 놈과 마이너스 3b라는 놈이 어떻다? 같다라는 힌트를 우리한테 준 겁니다. 우리가 6a하고 마이너스 3b가 같으니까 약분하게 되면 뭐 2a가 마이너스 b다라는 힌트까지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a 자리에다가 아니면 b 자리에다 뭔가를 쑥 집어넣으면 a에 대한 걸로 정리가 되니까 a 값을 구할 수 있을 거고
A가 결정되면 B도 찾을 수가 있다는 거겠죠. 이 힌트를 이용해서 A, B 빨리 찾아봐요. 그럼 광복절날 12시는 시간인데 낮 12시 그때 시간 안 돼. 억지로 좀 시간을 맞춰야 되는데 몇 시인데요? 혹시? 딱 그때 돼? 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은 시간을 공지해드릴게요. 자, 계산 안 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같이 구해드릴게요. 우리가 여기에 넣는 것보다는 여기에 넣는 게 난 좀 더 편하다 느껴지거든. 그럼 우리는 이걸 B는으로 정리하면 B 자리에는 마이너스 2A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다 마이너스 2A가 들어가면 A제곱 더하기 4A 제곱이니까 분모가 5A 제곱이 되고요. 위에가 3A가 됩니다. 그게 지금 3이라고 되어 있는 상태. 그럼 얘를 1분의 3이라고 바라보면 대각선끼리 곱한 게 같아야 되니까 15A 제곱이 3A가 돼요. 그럼 그게 반대로 넘어오면은 식이 이렇게 되는 거겠죠? 얘를 뭐로 묶을 수 있어요? 3A로 묶을 수 있습니까? 그럼 3A로 묶게 되면은 5A-1은 0이 되니까 그럼 A가 될 수 있는 건 지금 0 또는 5분의 1이다. 이렇게가 나오거든. 그럼 우리는 얘하고 얘 중에서 하나를 결정해야 되는데 A가 0이 돼버리면 B도 0이 돼버립니다. 그럼 A하고 B에 어떤 값을 넣었을 때 이런 값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A는 0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5분의 1이라는 게 결정이 되는 거겠지. 그럼 여기에다 집어넣게 되면은 B값은 마이너스 5분의 2라는 게 결정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A, B가 찾아졌으니까 Z만 다시 써주시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연방이 조금 어렵다. 요것도 풀어버릇하면은 나중에 좀 익숙해지면 잘할 거예요. 필요한 거 좀 적어두시고. 자, 184번 봅시다. 요것 좀 어렵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제일 못 푸는 문제 유형 중 하나가 기억, 니은, 디귿 문제 유형이 제일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모의고사에서는 만약에 여러분이 나중에
실제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도저히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못 푸는 문제인데 기억, 니은, 디귿 문제면 어차피 찍을 바에는 그냥 기억, 니은, 디귿을 찍으세요. 답으로 만약에 찍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만약에 찍어야 되는 상황이 오면은 이런 모의고사 문제에서는 반드시 기억, 니은, 디귿을 고르는 게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그게 이때까지 출제됐던 그 문항들을 비교를 했을 때 확률적으로는 그게 제일 높다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우리는 풀 줄 아는 게 제일 첫 번째가 돼야 돼요. 일단 184를 보면 Z1은 A 플러스 BI라고 두 개답니다. 그 다음에 Z2는 C 플러스 DI. 그럼 이제 우리는 뭐 Z1 바랑 Z2 봐도 충분히 표현할 수는 있겠지. 그래서 써두면 Z1은 A 플러스 BI. 그럼 Z1 반은 얘 켤레 복소수니까 이렇게 두고 출발할 수 있을 거고요. Z2가 C 플러스 DI니까 Z2의 반은 C 마이너스 DI라고 두고 출발하시면 돼요. 그럼 필요한 것만 가져다 쓰시면 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문제에서 제한된 게 뭐냐면 A, B, C, D가 전부 다 무슨 수다? 이거 정말 좋은 힌트예요. A, B, C, D가 자연수로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부호도 플러스여야 된다는 걸 힌트로 준 거야. 그리고 추가적인 힌트가 뭐냐면 Z1이랑 Z1 발을 곱했을 때 얘가 지금 10이라는 힌트가 주어졌습니다. 그럼 얘 둘을 곱하려고 봤더니 합차가 돼서 이 둘을 곱한 거는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일 수밖에 없거든. 근데 그게 뭐라는 힌트를 준 거야? 10이라는 힌트를 준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는 A, B, C, D가 자연수랬기 때문에 될 수 있는 순서쌍은 두 개밖에 없어요. 우리가 결국에는 얘도 이상한 소리 안 나죠? 실이야? 맞아. 그러니까 수업할 때만 내가 17이야 하면 실이야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무슨 말 하다가 멈췄나? 이런 게 있는데 A, B가 자연수로 됐기 때문에 될 수 있는 순서쌍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A가 1이면 B는 3일 수밖에 없고요. A가 3이면 B가 1이라는 요 두 개 세트밖에 우리가 지금 못 쓰는 상태인 거야. 왜냐하면 제곱의 합을 알고 있고 자연수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얘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더 땡길 수 있는 힌트는 없기 때문에 이제 밑에를 보시면 돼요. 자, 기억부터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방금 전에 찾았던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10이라는 게 그대로 쓰여있지? 쟤는 맞아 틀려? 맞겠죠? 맞습니다. 적어두시고. 그 다음에 니은을 보면은 Z1이랑 Z2 발을 더했을 때 얘가 만약에 3이면 C 플러스 D는 무조건 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상태. 그럼 일단 집어넣어 보면 얘하고, 그러니까 얘하고가 합쳐지는 거니까 실수 부분은 A 플러스 C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허수 부분은 B 마이너스 D의 I가 됩니다. 근데 그걸 더했더니 3이 됐다는 것은 허수 부분이 얼마라는 걸 힌트로 줬다? 0이라는 걸 힌트로 준 거야. 즉 B 마이너스 D는 확정적으로 0이라는 걸 우리한테 준 상태. 그 다음에 A 플러스 C는 3이라는 걸 힌트로 줬어요. 근데 아까 우리가 A가 될 수 있는 게 누구 또는 누구밖에 없었지? 1 또는 3밖에 없었거든. 그리고 B, D도 전부 다 무슨 수여야 돼? 문제에서 B, D도 무슨 수라고 돼 있었어? 자연수라고 돼 있었어. 그럼 만약에 내가 A에다 3을 넣어버리면 C가 확정적으로 얼마가 돼야 됩니까? 0이 돼야 되니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우린 저 두 개 세트 중에서 A가 뭐일 때 써야 된다는 거? 1일 때를 써야 된다는 뜻이야. 그러면 B가 자동으로 3으로 결정이 되고요. A가 1이기 때문에 여기 대입하면 C 값이 2로 결정이 될 거고요. C가 여기서 또 우리가 B가 3이라는 거 찾았기 때문에 D도 3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문제에서 우리는 C하고 D의 합을 구하라는 거니까 요 둘을 더해주면 5라는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일단 니은도 맞다라는 게 고정이 되는 거야. 얘는 아예 A, B, C, D 형태를 우리가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적어두시오. 아무래도 이런 문제는 디귿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난이도가 좀 높아도
보통은 너희가 D형 이해는 너희가 할 수 있어. 너희가 항상 답을 고르는데 문제가 되는 건 디귿이거든. 요거 니은까지는 자 적어놨니? 필요한 것 빨리 적어놔. 그럼 너희가 집 가서 다시 해봐야지. 야, 심심해서 뭐. 뭐 짧은 거 반대쪽. 괜찮네. 알러지 같아. 간지러운 건가? 요거는 쓸모를 다했기 때문에 지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문항들은 니은 같은 경우에는 니은의 경우에만 되는 경우예요. 그럼 이 디귿은 디귿을 따로 봐주셔야 되는데 이번에는 Z1이랑 Z2를 곱하고 Z1이랑 Z2를 더한 거에다가 그 둘을 더한 거에 혈례복수를 곱하겠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각각 좀 써보면 일단 Z1이랑 Z2를 더하게 되면은 걔가 A 플러스 C 더하기 B 플러스 D의 I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Z1 더하기 Z2의 반은 얘의 혈례복소수일 거기 때문에 뭐의 부호만 반대로 되는 상태야? 여기에 부호만 반대로 됐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의 B 플러스 D의 I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둘을 곱하겠다라는 거니까 얘도 전체로 잘 보면 합차의 형태라는 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을 곱하면 뭐가 생기냐면 A 플러스 C의 전체 제곱 더하기 B 플러스 D의 전체 제곱이 생깁니다. 근데 그게 지금 얼마로 돼 있는 상태야? 얘가 지금 41로 잡혀 있는 상태야.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A, B, C, D가 무슨 수라고 있기 때문에 자연수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연수들끼리 더해진 거니까 얘들도 자연수일 거고 얘들도 자연수일 거야. 맞아요? 그럼 우리가 어떤 제곱수 두 개를 더하면 41이 되는지를 너희가 생각해 보면 돼. 제곱수 한 번만 쭉 불러볼래? 1, 4, 9, 16, 25, 36, 49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이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해서 더했을 때 얼마가 돼야 돼? 41이 돼야 돼. 누구하고 누가 선택이 될 수밖에 없을까? 될 수 있는 세트가 얘밖에 없는 거지. 뭐야? 내가 잘못된 이 둘을 다음에 40이긴 그래서 요 두 개가 선택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럼 얘가 16이거나 얘가 16이거나 둘 중 어떻게 선택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얘가 16이면 얘가 25가 될 거고 얘가 25면 얘가 16이다. 이런 결론까지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되세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는 뭐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지? 뭐의 최대값? Z2 더하기 Z2 바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니까 얘 둘을 곱하라는 것은 결국엔 C제곱 더하기 D제곱의 최대값을 찾아달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가지수를 다 따져보셔야 되는 거야. 자, 우리가 아까 찾은 게 A 플러스 C의 제곱이 16이라는 것은 얘의 값은 4일 때라는 뜻이 될 거야. 그럼 이때라는 것은 얘는 얼마가 돼야 되겠죠? 25니까 5가 돼야 되는 거겠죠. 만약에 얘가 그러면 5이면 얘는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4가 돼야 되는 겁니다. 요걸로 이제 순서쌍을 찾아줘야 되거든. 모든 순서쌍을 다 찾아야 돼. 근데 아까 우리가 확정적으로 쓸 수 있는 거 A, B의 세트는 몇 가지밖에 없었어? 이 두 가지밖에 없었어. 그럼 얘를 썼을 때 A, B, C, D, A, B, C, D가 쫙 나오겠죠. 그 중에서 우리는 이 값이 제일 어떻게 되게끔 설정해달라? 제일 크게 나오는 거를 답으로 선택해달라라는 겁니다. 하나씩 해볼게. 자, 요 라인부터 볼 거예요. 그럼 A가 일단 1일 때부터 해봅시다. 만약에 A가 1이라고 가정을 하면 C는 얼마가 돼야 돼? 3이 돼야 돼. 그럼 A가 1일 때 가져왔으니까 B는 얼마가 되고?
3이 되는 거겠죠. 그럼 B를 3을 가져왔다는 건 D는 얼마가 돼야 돼? 2가 돼야 되는 거죠. 이 경우에는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 했더니 얼마가 나와? 13이 나옵니다. 이 세트일 때는 얘들의 제곱의 합이 13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얘를 가져다 와서 이 케이스에 넣어 볼 거야. 이 케이스에. 이번에는 A가 얼마로 고정돼 있어? 그러면 A가 3이니까 C는 얼마로 결정돼야 돼? 1로 결정이 되겠죠. 그럼 A가 3이니까 B는 얼마일 때를 쓴 거야? 1일 때를 쓴 거니까 B가 1이면 D는 얼마가 된다? 4가 되겠죠. 그럼 이때 제곱 더하기 제곱을 하면 그때는 얼마가 나온다? 17이 나온다는 거야. 아까보다 조금 더 큰 게 나왔죠. 그럼 혹시나 더 큰 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걸 다 따져봐야 되는 거야. 이번에는 이 케이스를 가지고 와서 여기에 대입을 할 겁니다. 자, A가 1일 때니까 A가 1이면 C는 얼마로 결정? 4로 결정. 그럼 B는 얼마를 썼을 거니까? 3을 썼을 거니까 D는 얼마? 1이 되겠죠? 그럼 제곱 더하기 제곱하면 얘도 얼마가 돼요? 17이 됩니다. 마지막 이제 이 케이스를 이때 가져오시면 되는 거야. 맨 밑에 경우에 위에다 쓸게요. A가 3이라고 치면은 C가 얼마로 결정돼? 2로 결정되겠죠. 그 다음에 B는 1로 결정이 되는 거니까 여기 넣으면 D는 얼마가 돼? 3이 되는 거죠. 그러면 4 더하기 9니까 여기서도 얼마가 나오는 거야? 13이 나온다는 거야. 그럼 결국엔 제곱의 합은 제일 큰 값이 누가 될 수밖에 없다? 17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모든 케이스를 너희가 직접 확인해야 되는 어려운 문제겠어요? 더러운 문제겠어요? 이걸 풀면서 너희가 어렵다는 생각보다는 더럽다는 생각이 들어야 이게 나중에 정상이다. 이걸 진짜 다 해야 돼? 라는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 문제예요. 자, 지금 무슨 숫자 노름을 한 건지 이해는 되니 얘들아? 이해돼 이거? 그냥 뭘 하고 무슨 숫자 노름을 하는지를 잘 따라와야 돼. 정리됐으면 넘어갑시다. 저번 이제 특강 시간 때 썼던 파트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i의 거듭 제곱이든 마이너스 i의 거듭 제곱이든 몇 개마다 세트를 이루고 있다는 걸 찾았었지. 4개마다. 그리고 그 4개마다 세트 이루는 걸 다 더했을 때 값이 둘 다 뭐가 되는 거였죠? 0이 된다. 정도는 우리가 그때 짚고 넘어갔었어. 자, 97쪽 질문 190번? 190번? 189? 자, 189는 저 책에 있는 거를 옮겨 적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면서 옮길 거야. 자, i는 바꿀 수 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2i 제곱은 뭐로 바꿔서 옮길까? 그렇지. 그럼 3i 3승은 뭐로 바꿀까? 그렇지. 그 다음 4i 4승은 뭐로 바꿀까? 4로 바꾸면 되겠죠. 그 다음에 5i 5승은 이제 뭐라고 쓰면 되겠어? 5i. 그럼 그 다음 눈치상 뭐가 오겠어? 마이너스 6. 그 다음은 마이너스 7i. 그 다음은 플러스 8 플러스 9i 마이너스 10. 이런 식으로 될 거라는 겁니다. 지금은 제가 10개밖에 안 됐기 때문에 다 써봤거든. 근데 결국에 우리가 i의 거듭 제곱은 몇 개마다 세트를 했지 얘들아? 그리고 그때는 4개마다 더해서 항상 뭐가 됐었죠 여러분? 0이 됐다는 게 중요하기도 하지만 4개마다 더할 때마다 항상 결과값이 어떻다라는 게 중요한 거여서 같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4개마다 더했을 때 항상 0이라는 똑같은 값이 나온다는 게 중요한 거여서 그럼 여기서도
어차피 i의 거듭 제곱들이 오는 거니까 혹시나 하고 4개씩을 끊어서 계산을 해볼 거야. 요거 4개 더하면 혹시 뭐가 생겨? 실수 부분 뭐 생기죠? 2. 허수 부분 뭐 생기지? 마이너스 2i가 생기죠. 그럼 그 다음 4개도 한번 다시 묶어서 더해볼 거야. 요렇게 4개 묶어서 더해봐. 실수 부분 뭐 생겨? 2. 허수 부분 뭐 생겨? 그랬더니 결과값이 똑같은 게 지금 반복된다는 게 보일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얘하고 얘만 합쳐주면 이제 정답이 나온다는 거겠지? 실수 부분부터 보자. 4에다가 10이 빠지는 거니까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마이너스 4i에다가 9i가 더해지는 거니까 플러스 5i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더해주면 돼. 그러니까 좀 어렵다 또는 귀찮다라는 생각하지 말고 진짜 답을 내고 싶다면 10개 정도 나열하세요. 그 다음에 더해보면 되잖아. 10개 정도는 우리가 사람이 할 수 있는 양이기 때문에 하면 됩니다. 하면 답이 나와요. 그 다음에 190번을 할 건데 우리는 분모에 i가 있는 형태는 좀 이쁩니까? 안 이쁩니까? 좀 안 이쁘다라는 생각이 들면 좋아. 그래서 우리는 되도록이면 밑에 i가 남아있는 것보다는 위에 i가 있는 게 좀 편해요. 거듭 제곱을 배웠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분모에 있는 것들을 다 없애기 위해선 전체에다가 뭐를 곱해주면 되죠? 분모에 있는 모든 것들을 없애기 위해선 우리가 i의 4승, i의 8승, 12승, 20승 이런 것들은 항상 얼마랬지? 1이라는 걸 배웠잖아. 맞아? 그러니까 우리는 i의 4의 배수승은 내 맘대로 곱하거나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분모에 있는 i의 50승까지를 내가 다 없애고 싶어. 그럼 얘들을 다 없애기 위해서는 i의 52승을 전부 다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전부 다 뭐를 곱해주면 된다고? i의 52승을 곱해주면 되는 거야. 그렇게 접근을 하고 한번 나타내보고요. 그럼 맨 뒤에 거부터 좀 정리를 해볼게. 맨 뒤에 거에다가 i의 52승을 곱하면 뭐가 생기죠? 50 i 제곱이 생깁니까? 이게 납득이 돼야 그 다음을 할 수 있다 얘들아. 우리가 지금 전체에 뭐를 곱하고 있다고? i의 52승을 곱한다고. 그걸 왜 할 수 있다고 얘들아? 어차피 얼마니까 걔는 1이니까. 그리고 그걸 곱하는 이유가 뭐라고? 분모에 있는 i가 거슬려서 없애려고. 그래서 맨 끝에 거에다가 우리가 i의 52승을 곱하면 약분되고 i의 제곱만 얘한테 곱해진 게 툭 나오겠죠? 그럼 그 앞에 거에다가 i의 52승을 곱한 건 누가 나올까요? 49 i 세제곱이 나오겠죠? 몇 개만 좀 써보자는 거야. 그 다음은 48 i 4승이 나올 거고 47 i 5승 이런 식으로 계속 갈 거라는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누가 생길까? 맨 마지막에 뭐가 생길까요? i의 몇 승이 생기니? 너 이거 봐봐. i분의 1에다가 i의 52승 곱하면 i의 몇 승이 생겨? 51승이 생기겠지. 맞아요? 그럼 아까 우리가 바로 위에 문제에서도 조금 경험을 했지만 이렇게 i의 거듭 제곱이 반복이 될 때는 4개마다 더한 결과값이 항상 어떨 거라고? 같을 거라고. 그럼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개 더해진 게 총 몇 세트가 있는지, 그러면 4개씩이 몇 세트고 몇 개 항이 남는지를 너희가 보시면 되는 거야. 자, 몇 승부터 몇 승까지 오고 있습니까? 2승부터 51승까지 오고 있죠. 그럼 얘 전체 항의 개수는 몇 개야? 총 몇 개의 항이지? 생각해봐. 얘들아, 1부터 10까지 몇 개야? 10개죠. 2부터 11까지 몇 개야? 10개지. 2부터 51까지는 1부터 50까지의 개수랑 어떨 거야? 같을 거잖아. 총 항의 개수가 몇 개인 상태? 50개인 상태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내가 4개씩 끊어서 더한 결과값이 같을 거잖아요. 그럼 그 50개에는 4개 세트가 총 12번이 올 것이고 몇 개의 항이 남는다? 2개의 항이 남을 거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우리는 이 앞에 거 4개를 더한 게 총 몇 번이 있을 거라고? 12번이 있을 거라는 거지. 그리고 앞에 있는 2개의 결과값이 뭐 맨 뒤에 있는 거 2개만 추가로 더해주면 된다는 거야. 이해가 되시나요? 그 방법으로 접근을 하겠습니다. 얘부터 값을 좀 정리하자. 이거 얼마라고 쓰면 돼? 이거 마이너스 50이 되는 거겠죠? 얘는 뭡니까? 마이너스 49i죠? 그 다음 얘는 뭡니까? 플러스 48. 그 다음 얘는 47i 이렇게 되나? 그럼 요거부터 좀 더해보자. 이 4개를 더했더니 실수 부분은 얼마가 생기고 마이너스 2가 생기죠? 허수 부분은 뭐 생겨? 마이너스 2i. 근데 우리는 이런 게 일단 총 몇 세트가 있을 거라고? 12세트는 일단 생긴다고. 그런 다음에 맨 끝에 남는 2가지만 체크하면 되니까 맨 끝에는 i의 51승이 있을 거고 그 바로 앞에는 2i 몇 승이야? 50승 요런 게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의 결과값에다 이 둘만 추가로 더해주면 끝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지금 얘만 이제 정리합시다. 2i의 50승 뭐라고 쓰면 돼? i의 50승은 i의 몇 승이란 같아? 말 안 하면 안 넘어갈 거예요. i의 50승은 i의 몇 승이란 같아? 맞아? 이거 맞지? 얘는 어차피 얼마야? 1이잖아. 그러면 i의 50승은 i의 제곱이란 말이겠죠. 그럼 얘를 바라볼 때 너희가 2i의 50승이지만 얘를 2i의 제곱으로 보시면 된다고. 그럼 얘는 얼마로 툭 떨어질 거야? 마이너스 2로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럼 얘는 i의 몇 승이랑 같을까? 3승이랑 같겠지. 뭐로 떨어질까? 마이너스 i로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 계산만 여러분이 해주시면 답이 나올 거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a 플러스 bi 형태로 딱 정리한 다음에 답까지 빨리 내봐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가져가야 되는 정보는 i의 거듭제곱 형태가 나오면 4개씩 더했을 때 결과값이 항상 같다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4개마다 세트가 나왔더니 4개마다 더한 결과값이 같았다. 요게 핵심이에요. 이 문제에서. 지금 뭘 한 건지 좀 감이 잡히니? 다음에 뭘 한 거, 이런 거 이제 머릿속으로 할 수 있으면 좋아. 요런 게 머리로 돼야 돼. 좋다. 그런 거 좋아요. 못 걷기 같다. 못 걷기 같다. 목이 안 돌아오네. 미쳐버리겠네. 승찬이 오늘 아침 데이트 가니 근데 왜 안 돼? 쉬어야 돼? 답은 얼마 나오나? 1 나오나? 넘어갑시다. 이번 시간에 나가려 했지만 못 나갔던 파트 오늘 나가겠습니다. 재밌어요.
저는요. 저는 재밌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마 힘들어 할 거예요. 당연히 힘든 파트고 연습이 좀 필요한 파트거든. 우리가 방금 했던 거에서 너희가 어떤 느낌을 좀 가져와야 되는지를 다시 말씀드려 볼게. 자, 우리가 i의 거듭 제곱을 복습을 할 건데 i의 거듭 제곱을 우리가 나타내 보면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1 그 다음에 다시 누가 나왔죠? i가 나오는 거였죠. 그럼 우리가 그 규칙의 마무리는 항상 누구로 끝난다라는 거야? 1로 끝난다는 거야. 우리는 몇 번을 거듭 제곱을 했을 때 그 결과가 1이 된다라는 것은 그게 지금 몇 개마다 세트가 되는지를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복소수가 있는데 그거를 8승했을 때 결과물이 1이 나온대. 그럼 이 Z는 몇 개마다 똑같은 세트가 나온다라는 거야? 몇 승일 때 1이 나왔죠? 8승일 때 1이 나왔어. 그럼 얘는 몇 개마다 규칙을 띌 거라는 거야? 8개마다 규칙을 띈다라는 눈치를 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요 느낌을 가지고 들어오면 할만하고 아니면 좀 어려워지거든. 결국에는 어떤 값이 어떤 1 아니면 어떤 자연수 요렇게 탁 떨어지면은 그게 어떤 규칙의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닐까 요런 느낌을 가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필수 예제 10번에 1번부터 볼게요. 자, 우리가 1 플러스 i의 10승을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너희 바로 이거 10승 할 수 있어? 순차적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제곱을 구해보고 그걸 다시 뭘 해보고 이런 짓을 해야지 처음부터 10승을 바로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10승의 공식은 몰라. 배운 적도 없고. 그럼 일단 우리는 누구부터 구하자는 생각을 해봐야 돼? 제곱부터 구하자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요거 전개하는 거 한번 불러봐. 1 플러스 2i 마이너스 1이죠. 결과가 누가 생긴다? 얘가 생겼어요. 그럼 이런 게 나오면 너희는 뭘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되냐면 얘를 한 번 더 제곱을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하면 제일 좋습니다. 제곱을 제곱했기 때문에 몇 승이 될 거야? 4승이 되겠지. 2i를 제곱하면 뭐가 생깁니까? 마이너스 4가 생기죠. 그럼 요 결과물이 나왔기 때문에 얘를 다시 뭐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좋을까? 또 제곱을 할까? 라는 생각이 들면 좋다는 거야. 그러면 1 플러스 i의 8승은 얼마가 될까요? 얘를 제곱한 거니까 16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몇 승을 구하는 게 목적이야? 10승. 우리는 이 10승이라는 건 8승이랑 누구를 곱해주면 돼? 제곱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즉 얘하고 얘를 곱한 게 정답이 되는 거니까 32i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 번에 10승을 우리는 절대 못합니다. 맨 처음에는 제곱을 해보고 제곱을 해서 나온 결과물이 뭔가 제곱을 하면 깔끔하게 떨어지는 형태라면 걔를 다시 제곱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제곱한 것과 1승짜리를 곱해서 3승을 찾아보고 이런 경험들을 계속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로 출발이 되냐면 노가다입니다. 제곱도 해보고 제곱한 거랑 1승한 것도 곱해보고 그걸 또 제곱도 해보고 이런 수많은 짓들을 여기가 지금부터 해보셔야 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얘는 좀 그나마 편한 형태입니다. 얘는 그나마 편한 형태가 나온 거야.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자, 2번은 우리한테 지금 루트 2분의 1-i의 50승을 구하라는 게 나왔는데 50승은 우리가 못합니다. 바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끔 그런 애들이 있어. 쌤 분모에 루트 싫은데요. 이거 유리화하면 안 돼요. 막 이런 애들이 있거든. 저는 비추. 어차피 우린 얘를 뭐 하는 건지 지금 거듭 제곱하는 게 목표지. 그럼 우리는 맨 처음에 누구를 구할 거냐면 루트 2분의 1-i의 제곱부터 구해볼 거야. 그럼 분모는 뭐가 되지? 루트 2의 제곱이니까 2분의가 되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1-i를 제곱하면 뭐가 생겨? 이 머리로 해서 대답해봐. 미안해요. 쓸까요? 그렇지. 마이너스 2i가 생기는 거지. 그럼 약분하면 뭐가 나온다는 거야? 마이너스 i가 나온다는 거야. 그럼 뭔가 제곱을 하면 깔끔하게 값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게 나왔잖아. 그러면 얘를 다시 뭐를 하자? 제곱하자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러면 루트 2분의
1-i의 제곱을 제곱할 거니까 걔는 4승이 되는 거겠죠. 그럼 얘를 제곱하면 뭐가 생겨요? 마이너스 1이 생긴다는 거야. 그 다음에 루트 2분의 얘를 다시 한 번 더 제곱을 하게 되면 8승이 되고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걔가 1이 된다라는 거지. 1? 그럼 8의 배수 승마다 결과물이 뭐가 생길 거라는 거야? 1이 될 거라는 거죠. 얘들아 8승이 1이야. 16승도 뭐겠어? 1이겠지. 24승, 32승, 40승, 48승도 뭐가 된다는 거야? 1이 된다라는 거야. 그 말 뜻은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 50승짜리는 결국에는 루트 2분의 1-i의 제곱이랑 같구나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8의 배수승마다 1일 거니까 얘의 48승이 1일 거니까 결국엔 얘는 이거랑 같다라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그 제곱이 뭐라는 거 구해놨다? 마이너스 i라는 거 구했으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i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지금 이 문제를 풀 땐 이쁘게 풀 수가 없어. 무조건 노가다 쳐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규칙이 이쁘게 떨어지는 게 나오면 재수 없으면 여러 번 해야 되는 거고.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 노가다 하는 거를 즐겨 하는 사람이면 이 문제가 재밌을 수 있고요. 노가다 죽어라고 싫어하는 사람은 이 파트가 싫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계산을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좋아하거든요. 계산을 좀 좋아하는 편이어서. 자, 그 다음에 아까 여러분한테 외우라고 했던 형태가 지금 하나 나옵니다. 3번 봅시다. 3번 봐봐. 3번 앞에 괄호 뭐로 바꾸면 좋겠어? 필수예제 10번에 3번 1-i분의 1 플러스 i 뭐로 외우라고 했지? i로 외우라고 했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놈은 i의 502승으로 바꾸면 된다는 거야. 그럼 뒤에 있는 가로는 뭐로 바꿀 수 있어? 마이너스 i로 바꾸면 되겠죠. 그거에 또 몇 승이 있는 거야? 502승이 있는 거야. 근데 i든 마이너스 i든 우리는 몇 개마다 세트가 된다는 걸 알고 있어. 4개마다. 그럼 잘 봐. 요걸 한번 바꿔줄게. 얘를 i의 500승 곱하기 i의 제곱으로 볼 수 있죠. 근데 얘는 어차피 얼마니까? 1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얼마로 떨어지는 거야? 마이너스 1로 떨어지겠죠. 즉 얘의 결과물이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얘도 마이너스 i의 500승 곱하기 마이너스 i의 제곱으로 바라볼 수 있겠지. 얘도 어차피 얼마야? 1이잖아. 그러면 여기서도 이게 툭 떨어지니까 마이너스 1이 떨어질 거라는 것이. 그래서 마이너스 2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외우라고 했던 이유가 있어요. 이게 자주 나옵니다. 이 형태는 여러분이 실수화를 나올 때마다 하면 시간이 너무 아까웠기 때문에 딱 저 두 가지 형태는 외우세요. 다른 건 외울 수 있는 게 없어. 요거는 외우세요. 알겠니? 하나씩 낄게. 192번 해볼까요? 192번 해봅시다. 실수화하지 마시고 그냥 제곱해보세요. 자, 제곱해봤어? 제곱 한번 해봐. 저 Z라고 주어져 있는 거 192번 제곱 일단 한번 해봐.
틀렸어. 비슷한데. 이 마이너스 1이 나왔어. 제곱이. 제곱한 게 이분의 1 나왔다. 근데 갑자기 마이너스 1이 있었어. 그건 이제 실수하면 뭐라고 할 수 있어? i분의 1을 실수하면 답이? Z 제곱이 그거겠지? 요 문제 풀이하고 마칠 겁니다. 잠이 부족해. 많이 재미없습니다. 너무 열심히 풀고 있어서 끊기가 좀 그러네요. 나왔어? 해볼까? 그냥 조금만 시간 더 줄까? 할까? 자, 일단 들어와야 되는 생각은 이런 거듭 제곱들을 더한다. 그럼 일단 제곱부터 해보셔야 됩니다. 그럼 분모는 몇 i가 생기고 2i, 분자는 2. 그러면 약분하면 이게 일단 i분의 1인데 얘를 실수화하면 뭐가 생겨요? 마이너스 i가 생길 겁니다. 맞지? 그럼 우린 z제곱을 마이너스 i라고 바라볼 수 있잖아. 그럼 z4승은 마이너스 i를 뭐 한 거라고 보면 돼? 제곱한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럼 z6승은 마이너스 i를 몇 승한 걸로? 3승한 걸로. 그 다음 거는 4승한 걸로. 그 다음 거는 5승한 걸로 더해주면 되겠네. 그 말 대신 마이너스 i의 거듭 제곱 몇 개를 더하고 있는 거야? 5개를 더하는 거야. 그럼 얘는 4개 더했을 때 우리가 얼마 된다는 걸 알고 있어? 0 된다는 걸 알고 있어. 그럼 맨 마지막 게 결과물로 떨어질 거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i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푸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출발은 거듭 제곱을 직접 해보는 거에서부터 출발이 된다는 거. 네. 이거 보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일단 98쪽까지는 좀 풀어오셔야 됩니다. 알겠지? 주말 잘 보내고.